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전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최대 $1,000의 벌금 제도 도입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겨울철 재확산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또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빈발하는 기내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름과 식료품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전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연말을 앞둔 주민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I'm going to look for bargains. Definitely price hunt. I'm probably doing a lot more of that this year. 소비자 물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고기와 베이컨 가격은 20% 이상 올랐고 에너지는 33% 급등했는데 이 가운데 가솔린은 무려 58.1% 폭등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물가 상승의 최대 원인이었던 중고차는 11월에도 31.4% 상승했습니다. 식음료는 6.1%, 주거비는 3.8%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대란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수요 급증 등이 맞물린 이른바 퍼펙트 스톰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동안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you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behind us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it's not. We are going to see higher prices probably well into next year.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을 초래한 자동차와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공급망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4.57% 상승한 4,712.02로 거래를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60% 오른 35,970.99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73% 상승한 15,630.6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우려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가 크게 완화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내년 1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뉴욕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가 빠르게 다시 증가해 지난 7일 동안 뉴욕주 평균 확진자는 직전 일주일보다 38% 증가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일주일 평균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대를 기록해 전주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여파에 따른 것이란 지적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잠복기가 최대 2주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둔 만큼 이 같은 증가세는 겨울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신속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독감 바이러스 감시 보고서를 통해 독감 활동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된 바이러스 대부분은 A형 독감이며 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두드러졌지만 최근 몇 주 동안 25세 이상 젊은 층에서 감염률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시간 앤아버대학 보건국에 따르면 캠퍼스에서 현재까지 528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77%는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전염을 줄이고 중증 환자나 사망을 막기 위해선 가능한 빨리 독감 백신 접종을 맞을 것을 주민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독감 유행 시기는 통상 10월에서 5월까지며 12월에서 2월 사이 감염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DC를 출발해 LA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또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항공기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긴급 착륙했는데요. 기내 난동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워싱턴 DC를 출발해 LA 국제공항으로 향해 오던 델타 항공 여객기 안. 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 밖으로 끌려갑니다. 난동을 부리다 승무원을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35살 아리엘 패닝턴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패닝턴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먼저 승무원과 시비를 벌였고 보안관이 이를 말리자 보안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He apparently assaulted the flight attendant and he continued to be belligerent to what appeared to be the marshals that were in plain clothes. And it was for a while.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여객기는 결국 오클라호마 시티 윌 로저스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연방항공국 FAA는 기내 난동이나 폭행 등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선언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기내 난동 발생 건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level of unruly passengers has gotten very high, and I've been the TSA administrator for a little over 4 years. I have never seen it at these levels. FAA가 최근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1,000,000에 달합니다. 앞서 피터 디파지오 연방하원 교통위원회 의장은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겐 벌금보다 더 강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6주 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낙태 금지법 반대론자들이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8대1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낙태 제공자들은 계속해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1일 발효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불법 임신 중단 행위를 주 정부가 직접 단속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외에 미시시피주도 낙태권을 제한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 최소 22개 주가 비슷한 법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의사가 코로나19 환자에게 구충제인 이버맥틴을 처방하려다 해고됐습니다. 미시시피주 야주시의 베프티스트 메모리얼 병원은 존 위처 응급실 전문의가 3명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중단하고 이버맥틴을 투여하려 한 혐의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버맥틴으로 치료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처 박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설립자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이버맥틴은 일부 기생충 치료에 대해
매우 제한된 용량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한 상태이며 용량을 초과해 섭취할 경우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 명이 트럭 사고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트럭 안엔 무려 200명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육교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이 도로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성은 다친 아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멕시코 남동부 치아바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전도됐습니다. 당시 차량 컨테이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무려 200여 명.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빼곡히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최소 53명.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도 50명이 넘습니다. 구조되는 부상자가 더 많다며 일부가 이민당국에 체포될까 두려워 피를 흘리고 절뚝거리면서도 급하게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미리국 알선업자에게 300~400만 원씩을 주고 멕시코 남부에서 중부까지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치아파스주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국에 미리국하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주요 경유지입니다. 이들은 주로 단체로 걸어서 이동하는데 최근 멕시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대형 트럭을 이용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really refugees, most of them. So we're telling Mexico, why don't you create a separate migration channel for them and give them migration opportunities and we can work all together.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빈곤과 범죄 등을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사상 최고인 165만 9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미국이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 미얀마 등의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행위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회안전상 출신인 리영길 국방상에게도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무부는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와 간부, 지난 2월 대량 살상을 동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폭정을 펴고 있는 미얀마 군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업자 선정 직전 성남시 윗선이 성남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그는
그제 사직서를 맡긴 뒤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집을 나설 땐 유서를 남기기도 했지만 가족은 공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한 7시 반쯤 됐습니다. 우리가 신고받았을 때가. 그때 오니까 이미 이제 119에서 오셔가지고.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로비 명목의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찰이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모든 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에 적혔던 뇌물 의혹 사건은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마저 숨진 탓에 윗선 개입 수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50억 클럽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묵인 의혹 같은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자신의 주변만 파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성역 없는 전방위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애도를 표하면서도 화살을 이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검찰이 몸통 수사를 회피하다 이런 참극을 빚었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몸통은 건재한데 깃털만 희생되는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 바로 몸통을 수사할 때입니다. 여야 모두 특검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강론을 놓고선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이 이번 주 안에 특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상설 특검으로 고발 사주 의혹까지 더해 쌍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공개활동에 나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달리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인이 나서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모를 뽑는 선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옆에는 부인 김혜경 씨가 있었습니다. 때론 한복 차림으로 남편과 일정을 소화했고 부부가 함께 시민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씨가 이미지보다 대중적 호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 대중 앞에 설지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연일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나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개발 특혜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부인은 국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영부인을 국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만든 거짓 의혹이라며 수사에서 확인된 것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정 선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며 국모 선거도 아닌데 왜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논란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증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모를 뽑는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김건희 씨 사생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자 끔찍한 인격 살인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정권을 향한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박주린 기자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좋아. 영미. 평창올림픽 컬링 신드롬을 일으키며 깜짝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던 팀킴. 하지만 4년 만에 올림픽 도전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에서 베이징 직행 티켓을 놓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최종 예선에서 9개 팀 가운데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야 올림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에 집중하는 게 저희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갑질 파문으로 한때 크게 흔들렸던 팀킴. 하지만 맏언니 김은정이 출산 후 복귀하며 다시 태극마크를 탈환했고 은재 언니가 좀 온화해지고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평창에서 활약했던 김영미를 후보로 막내 김초희를 세컨으로 배치하는 등 과감한 변화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영미 하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경기를 뛰다가 초이 하고 부르는 딱딱아 저를 부르니까 네?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베이징까지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팀킴의 마지막 도전이 곧 시작됩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팀킴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 경기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바둑 승부를 벌여서 화제가 됐던 알파고 기억나십니까? 이 알파고를 만든 곳이 딥마인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번엔 대규모 언어 인공지능 고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더밀크의 손재곤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딥마인드가 개발했다는 대규모 언어 인공지능,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예, 딥마인드는 알파고 충격 이후에 계속해서 획기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어제였는데요. 인간 수준의 독해력에 접근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고4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4는 고난이도의 문장을 독해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읽기나 이해력 테스트, 심지어는 과학 과목에서도 인간 지능 수준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문자로 쓴 난해한 문장 구조도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고4는 아직 상식적인 추론 그리고 수학적인 추론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사고 분야에서는 아직 인간의 능력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 꾸준히 나오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좀 대체한다라는 논란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대체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위험한 일 등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도 이득이다라는 의견도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식당에 로봇 서빙 기계가 많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기계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접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라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최근에 윤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기술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죠.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등에서는 AI 안면 기술을 이용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배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15분 배달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땅도 넓은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미국의 1위 배달업체 도대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15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시가 운영하는 대시마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배달 지역은 우선 뉴욕의 첼시 지역만 해당됩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다음에 15분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겠죠. 15분 이 배송 서비스의 다른 점은 독립형 계약 근로자, 소위 긱워커를 통한 배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유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정직원을 채용해서 배달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를 위해서 배달 근로자 6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급여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긱워커를 활용할 경우에는 초고속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동안에 도대시나 우버, 이츠 이런 회사들이 지켜온 원칙을 좀 깰 정도로 시장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달 수요가 느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배달 사원 구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미국의 기업들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 8일이었죠. 미국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 미국 기업들이 지난 2008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 인상, 임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평균 3.9% 정도 임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답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같은 조사를 해왔는데 기업들이 올해만큼 높은 임금 인상 계획을 책정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보다도 3% 정도 더 올라간 수치인데요. 기업들이 이같이 임금 인상 계획을 밝힌 것은 미국의 구인난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있는 직원들이 지금 퇴사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퇴사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인력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늘리고 시급도 $15, 우리 돈으로 17,600원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 인력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오르면은 좋을 것 같지만 또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미국의 지난 10월 인플레이션은 6.2%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업이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물가 인상분을 전가하고 또 물가도 상승시키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